안녕하세요, 백담화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투자처 하면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중에 너무나도 많은 이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마저도 계속 가격 상승을 하던 와중에 몇몇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이슈가 몇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조 이상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또 미국의 어떤 지방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받겠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움직임의 어떤 방향성은 무엇이냐, 이 과거의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신뢰도의 문제, 이게 화폐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훌륭한 거는 알겠지만 이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를 논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냐, 어느 날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이 있어서 사실 계속 어떤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불신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게 너무 값어치가 계속 오르고 이게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이제 수준이 되니까 정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떤 금융기관까지도 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겠다, 한마디로 어떤 자산으로서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조금은 이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모르지만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ETF가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블랙록 자산운용에서 런칭한 BLOK라는 ETF예요. 약 80% 이상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 그러니까는 그런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된 이제 ETF인데, 그 구성된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카나안,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페이턴트,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렇게 많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카카오밖에 모르겠어요. 어떤 기업들인지 대충 살펴보니까,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보니까는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어요. 증자를 통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얻는 돈들을 다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미국 정부보다도 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카나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카카오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쇼핑과 연관돼서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으로 편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럼 해당 ETF BLOK의 이제 어떤 움직임 추이를 보면 최근 1년간 무려 2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52% 상승을 했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은 이제 BLCN이라는 ETF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종목도 카나안,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바이두, 시그니처 뱅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굴 기업과 혹은 우리나라의 빗썸이랑 업비트처럼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ETF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최근 1년 동안 약 8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동안에는 약 18%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를수록 해당 ETF, 연관성이 있는 이런 ETF들도 가격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 다음은 LEGR이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약간 컨셉이 달라요. 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결국의 핵심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이두, 마이크론, TSMC, 페이팔 홀딩스 이런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니까는 약 22% 정도 올랐고, 최근 한 달 움직임은 약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ETF에 비해서 이 변동성, 움직임은 훨씬 더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연관관계,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인 ETF입니다. KOIN. 이 ETF도 비슷해요. 코인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TSMC, 페이팔 홀딩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이런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기술주 관련된 ETF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메모리 카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인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최근 1년 움직임을 또 살펴보니까는 약 34% 정도 상승을 했고,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약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블록체인 관련 ETF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언제까지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통적으로 이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 이게 돈이 많이 뿌려지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 자산 가치는 오르는데, 그동안의 대표적인 자산은 사실 주식과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실물 자산들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이해를 뭐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식도 이제 이 실물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한 틈새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도 뭐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 그렇고 뭐 그 기술을 떠나서 이 화폐로서의 신뢰도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뭐 투자를 안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 그러니까 이 기술도 자산이다, 이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세력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분명한 것은 뭐 이게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어쨌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은 저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ETF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이 가상화폐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위험은 좀 덜 할 수 있죠. 물론 가장 처음 말씀드린 BLOK와 BLCN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약간 가상화폐와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뭐 채굴 기업, 거래소.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은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조금 밀접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좀 부담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지막 두 개의 ETF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혹은 어떤 유통업과 관련된 주가 기업들의 주식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앞으로 혹시라도 뭐 인정을 못 받거나 뭐 사라진다 하더라도 뭐 해당 기업은 일시적인 타격은 있겠으나 기업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LAGR이라든지 코인 ETF라든지 이런 ETF는 좀 상대적인 안정성을 좀 갖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는 잠재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규제죠, 규제. 얼마 전에도 사실 가상화폐가 크게 한번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앨런 재무장관이 이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이다,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서, 그때 한번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꽤 많이 하락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어젠가도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투기 자산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부 입장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거나 혹은 엄청난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자산이면 또 세금이 필연적이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면 어쨌든 가격적인 이제 상승 분위기에는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두 번째인데, 뭐냐면은 정부가 직접 이 가상화폐를 찍어내는 거죠. 이걸 CBDC라고 하는데, 이제 정부 주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상화폐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신뢰도거든요. 신뢰도. 저 같은 약간 꼰대들은 가상화폐를 잘 안 믿어요. 왜냐?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냐 이거죠. 옛날에 은화, 금화는 실물 자산이 있었고, 뭐 달러라든지 뭐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원화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그 자체를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건데, 가상화폐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비트코인은 그런 신뢰도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직접 뭐 가상화폐를 찍어내겠다,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기존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가상화폐에 있어서 악재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를 또 고려한다라면은 금리, 현재로서는 자산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회수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어쨌든 좀 부정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블록체인 ETF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좀 부담되는 영역이기는 해서 선뜻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영역은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은 또 변할 테니까 이와 관련된 ETF, 기술,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 계속 공부를 해서 진짜 어떤 미래의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